네,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특별히 모셨는데요. 주인공 바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네. 이제 탁현민 씨 하시죠, 뭐. 씨야 그래도 네. 뭐 전직을 자꾸 얘기하는 게.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을 상대하러 상경한다. 진짜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정치나 정치 언저리나 혹은 정치와 관여돼 있는 일도 안 할 거고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딱 하나 제가 약속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할 경우에는 제가 그건 조목조목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뭐 물어버리겠다라는 투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약속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특히 권성동 의원의 발언 때문에 어떤 발언? BTS와 이번에 그 예. 문제된 것과 같은 맥락 아니냐. 예. 그런 무지한 발언들을 사실관계가 잘 안 맞는다. 낚시를 하다가 듣고 네. 그런 걸 왜 자꾸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낚시하다가 들으셨어요? 낚시하다가 문자가 와서 너 이런 거 봤니? 안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가 다른 겁니까? 그때 권성동 의원이 제가 지금 그 풀 워딩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유명한 가수들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이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를 동원할 수 있다, 정치 권력이. 이거는 거의 박정희 대통령 혹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인 거죠. 요즘은 섭외도 엄청 어려운데. 물론이죠. 그리고 설사 동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BTS가 뭐 수시로 해외 막 방문할 때마다 같이 갔었다. BTS가 뉴욕에 갔던 거는 유엔이 초청해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잘못 알고 있고 아마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중문화에 대한 정치 권력의 몰이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불거진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고 또 대통령의 순방 행사를 민간인이 기획하게 하는 이런 것과 BTS가 간 게 똑같은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 민간인을 태우고 마드리드로 가고 또 한 번은 사전 답사로 또 다녀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럼 이 그 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내부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아니구나.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전 답사에 민간인 신분에 그것도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무보수로 갔다는 거잖아요. 무보수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사전 답사를 갔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답사라는 건 대통령이 해외에 갔을 때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현장들을 다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사로 빗대어 얘기하면 사초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또 현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하고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지점이 많아요. 근데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누군가가 정부의 공식 합동답사단 그것도 합동답사단도 풀네임이 정부 공식 합동답사단이에요. 정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서 대통령의 일정을 적어도 한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보안 유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문답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동포 그러니까 간담회를 뭐 준비한 것도 있고 행사 기획을 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의 모든 일정과 이걸 속속들이 알아야 전체 그림 행사 기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해명이 여러 가지라서 오히려 좀 묻고 싶은데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는 건가요? 지금 맥락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더 큰 일이죠. 그러면 순방 행사의 전체 행사라는 건
대통령의 일정이 개인 별도 일정이 있고 여사님의 별도 일정이 있고 정상 간의 회담이 있고 이 모든 걸 어떻게 민간인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보안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알고도 있고 해외 정상이나 해외의 의전비서관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도대체 뭐냐는 게 민간인.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 했다면.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그 내세운 논거는 이 사람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논거를 대는데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사람의 능력 때문에 했다면서요. 그럼 업무 능력이 우선이고 네. 근데 대통령도 잘 설득하거나 친소관계도 있다. 이게 부차적인 게 돼야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설명한다는 건 결국은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선택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행사를 기획을 할 때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국내 행사라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들 누군가를 초청해서 오찬한다거나 만찬을 한다거나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외 순방 행사에서 대통령의 취향이나 여사님의 취향을 반영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그 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취향 반영이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해외 순방 행사는 국가 행사예요. 그리고 상대 국가가 있는 행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어느 행사보다 중요한 행사들이고. 예.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우리 정상의 취향을 많이 반영해야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 그럼 바이든의 취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오히려 예. 거꾸로. 예.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요? 아,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내 행사도 아니고 해외 행사에서 대통령의 취향과 뭐 친소 관계가 있고 뭐 잘 이해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 저는 뭔 소리야 싶은 기분이 들죠. 그래요? 동포간담회 그 기획에도 관여를 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 설명을 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나가면 항상 하는 게 동포간담회 아닌가요? 동포간담회는 오찬으로 할 때도 있고 만찬으로 할 때도 있고 간담회로 할 때도 있어요. 동포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사람을 초청하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내놓느냐예요. 만약에 거기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음식 전문가를 데려가야죠. 아, 오히려. 예. 아니면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니까 뭐 섭외를 잘하는 사람, 뭐 스페인어에 능통한 사람, 예. 뭐 그런 정도겠죠. 근데 뭐 거기도 다 동포니까 한국말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에 능통하다고 하던데. 스페인 갔던 거 아닌가요? 네, 스페인 가겠는데 영어에 능통하다고 설명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낚시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대통령 전용기 타는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그 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통령의 수행원은 공식 수행원, 실무 수행원, 특별 수행원으로 나뉩니다. 이분은 기타 수행원으로 되어 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기타 수행원이라는 기타 수행원이 표현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무슨 매뉴얼 같은데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업무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 수행원은 주로 장관급들. 예, 그렇죠. 그리고 실무 수행원은 말 그대로 실무를 하는 비서관부터 행정관들,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 예. 전부 다 실무 수행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특별 수행원은 예를 들자면 BTS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뭐 대한상의 회장, 그러니까 재계에 뭐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야 하는 우리나라 재계 대표들, 뭐 행사에 이제 공식 참여하는 사람들, 예,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이번 어떤 순방에 따라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외통위 의원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 수행원이라고 하죠. 네. 요 사람들까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실무적인 일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굳이 따지자면 실무 수행원에 들어가야죠.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기타 수행원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든 건데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허. 그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을 굳이 꺼내서 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끊겠는데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네. 저희가 한 10분만 더 얘기하시죠. 유튜브에서 어때요? 뭐
네, 오비행기라 뭐 상관은 없습니다. 20분 해도 되는데. 네, 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고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오늘은 좀 특별한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2차를 기약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2차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탁현민 씨 하자니까요. 아이, 그래도 아니 저는 이건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직이라는 걸 자꾸 말머리에 달고 다니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니고 원래 그 C라고 하는 그 호칭이 그러니까 그 저는 존칭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C라고 하면 뭔가 뭔가 좀 이제 하대한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저는 괜찮으니까 자, 편하게 하십시오. 전 비서관님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일단 지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서 앞서 잠깐 좀 여쭤봤는데 혹시 좀 더 짚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니 제가 그래서 한동안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언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약간 좀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살펴보고 해명들을 봤는데 해명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수행원이라는 부분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죠? 그 비행편과 숙소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약은 하지 않았잖아요. 보수는 안 줬고. 보수는 안 주고 그거는 지급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신분이 결국은 특별수행원 정도로 보이는데 특별수행원 중에 실무수행원 아주 몇 명을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특별수행원 쪽에 가까운데 아주 몇 명 그러니까 저희 때로 보면 5년 통틀어 진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수행원의 대부분은 항공편과 숙박비를 본인이 부담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A 기업 총수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간다 초청했다 그 자체가 특혜인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특혜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정부가 돈을 줘가면서 데려간다?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급하지 않아요. 수행하는 기자들도 사실은 그 취재 돈을 다 내고 가잖아요. 언론사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숙박과 비행편을 제공했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잘 안 가고 당연하려면 계약을 했어야죠. 오히려 업무 계약을 했던 그렇지. 아니면 고용 계약을 했던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해명 중에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방송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BTS 제가 그 열정페이 얘기 나왔을 때 돈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줬잖아요. 줬는데 조금 늦게 줬다든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냐. 착취하는 거다. 대한민국 정부가 거지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해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참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어찌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그 해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실과 외교부와 함께 기획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사전 답사를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전 답사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순방 행사의 그 책임은 외교부 의전장실, 그다음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그리고 현지 대사관, 현지 문화원 이 정도가 실무 단위예요. 여기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소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공식 실무 라인에 결합해서 함께 일을 했다면 그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외교부나 의전비서관실에 이 사람하고 같이 논의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 누구냐가 이게 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의전비서관이나 뭐 외교부 의전장 정도가 이 사람과 일하겠다. 이번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덜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이제 오히려 청구를 한 거라면 그렇죠. 밑에서 청구한 거라면.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체크라든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근데 지금 그걸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무슨 한방병원 관계자인 것 같은데 행사 전문가라고 했다가 모든 행사를 다 했다고 했다가 다시 또 문화원 행사만 했다고 했다가 또 뭐죠? 교포간담회만 했다고 했다가 아니 이번에는 뭐 밖에 안 나가고 그냥 호텔에만 있었다 이런 해명도 있던데 이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서야 그렇죠. 그게 외교부 장관인지 예. 대통령인지 여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비서관급 이상의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예, 내려왔기 때문에 비서관들이나 공무원들이 꼼짝도 못한 거죠.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전체 공조직이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인 하나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이번 나토 순방인 거고. 그렇죠. 이 사람들 설명대로라면.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 저는 뭐 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청와대에 계실 때 혹시 대통령 친인척이 채용된 적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거 아마 제척 사항일 거예요. 제척 사항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예.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친인척이 몇 촌까지냐 뭐 이런 거는 인사 문제라 제 영역이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친인척 이 청와대 안에서 근무했던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뭐 민간인 신분으로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척 사유예요. 예. 그것도. 예. 아 그리고 민간인 신분은 상상도 못했고 민간인 신분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행사나 뭐에 대해서 민간인의 어떤 조력이 필요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나서 일을 하는 거죠. 개통상.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명의 연출가인데 이번 순방 때 한류 공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섭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연을 연출했는지 그 저한테 연출료는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이게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랑 계약을 하고 저는 가서 그 공연을 연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이 사람은 실무 수행 기타 수행원이라고 하면서 수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다시 또 일을 하지 않았다. 수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을 보좌하는 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제2부속실 직원 중에 김정숙 여사가 그러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이 채용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이라는 건 뭐 상당 기간이 그렇죠. 너무 길어서 네. 그때 안면이 있었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미 보도가 나온 거지만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 사례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이니까 그 맥락에서 좀 개인적 친분으로 고용된 사람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본인들이 부속실을 없애겠다, 부속실을 하지 않겠다.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죠. 네,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직 여사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업무의 영역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제2부속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봉화마을 가는데 같이 이제 그 수행해 가고.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기존의 제2부속실 직원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진짜 이건 충심해서 드리는 말인데 안 믿기겠지만 네. 저는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래요. 그래야 저도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이기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편하게 좀 살고 싶고. 근데 이런 식이라면 저도 편치 못하고 정부도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아집으로 뱉은 말에 갇혀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니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번 문제도 간단해요. 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사람들을 민간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잘 쓰겠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끝.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멀리서 낚시하는 사람도 올라와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이 그러니까 움직일 때도 이제 보좌 인력은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안 움직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활동폭은 이전 영부인보다 더 많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새 여사님을. 기사량이 많다. 네. 뭐 하여튼 애정하시잖아요. 네. 뭐 그거 좋아요. 저는 뭐 늘 여사님의 외교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던 쪽이라 오히려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필요한 부속실이나 이런 기능들을 없앤 것처럼 만들면서 비선으로 갈 바에는 제대로 그냥 하세요. 제2부속실 그냥 욕 만들어서. 한번 먹고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그냥 제대로 하시고 그 결과로 판단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이건 고집이고 아까 아집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렇게 보세요? 안 만드는 이유를? 하나 다른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낚시해서 뭐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라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민어 한 마리 낚으시고 민어는 이쪽에선 안 나고요. 벤자리라고 여름 물고기가 있는데 농어과 농어목입니다. 맛있습니까? 한번 내려오시면 좋은데 뭐 나중에 한번 기회 닿으면.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